아침 햇살이 막 퍼져나가는 동네 공원, 발끝에 닿는 바람은 시원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조깅클럽 모임에서 늘 함께 달리던 남편 민호의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진 건 며칠 전부터였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땀을 닦다가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 민호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각 가입한 30대 초반의 여자 회원 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호는 그 여자의 페이스에 맞춰 발걸음을 맞추며 웃고 있었다. 지연의 발끝이 순간 멈칫거렸다. 달리기는 이어지는데 마음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듯했다.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건 단순한 운동 파트너의 웃음이 아니야. 내가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건가? 조깅이 끝나고 모두 함께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 민호는 자연스럽게 혜진 옆에 자리를 잡았다. 땀에 젖은 그의 웃음은 오히려 활기차 보였다. 혜진이 장난스럽게 물을 뿌리자 민호는 소년처럼 웃으며 받아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지연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끝나고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도 민호는 대놓고 혜진 쪽으로만 고개를 돌렸다. 회원들이 웃고 떠드는 가운데 지연은 홀로 고립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지연은 애써 말을 걸었다. 오늘은 속도가 좀 빨랐죠. 혜진 씨, 괜찮으셨어요? 혜진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 민호 오빠가 옆에서 맞춰주셔서 하나도 힘 안 들었어요. 그 순간 지연의 손가락은 커피잔을 덜컥 흔들었다. 잔 속의 액체가 살짝 흘러내렸지만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민호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대꾸했다. 그래, 내가 조절했지. 처음인데도 잘 따라오더라고. 지연은 그제야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라 분명한 배신의 시작이었다. 밤 집으로 돌아와 민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벗고 씻으러 들어갔다. 지연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텅 빈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민호 씨, 나를 우습게 본 거죠.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대신 복잡하게 얽힌 분노와 의심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지연의 삶은 단순히 아침 달리기의 연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복수의 마라톤 출발선에 서 있었던 것이다. 조깅을 마친 후 조깅클럽 회원들은 늘 그렇듯 근처 카페로 향했다. 땀으로 젖은 티셔츠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들, 웃음소리가 퍼져나왔지만 지연의 귓가에는 마치 유리창 너머의 소리처럼 멀게만 들렸다. 민호는 당연하다는 듯 혜진 옆자리에 앉았다. 손수건을 건네주며 능청스럽게 말한다. 이걸로 땀 좀 닦아. 오늘은 정말 잘 뛰더라. 혜진은 손사래를 치며 받아들고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아, 감사해요. 오빠 덕분에 제 기록이 훨씬 좋아졌어요. 회원들은 농담처럼 오빠, 이제 친해졌네 하며 웃어넘겼지만 지연의 심장은 가시에 찔린 듯 욱신거렸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끝이 떨려 작은 소음이 났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길은 오직 혜진만을 향해 있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끼워 넣었다. 혜진 씨는 원래 운동을 좋아했나 봐요. 체력이 참 좋으시네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사실 혼자 뛰다가 외로워서 가입했어요. 근데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좋아요. 민호는 그 말에 기다렸다는 듯 덧붙였다. 특히 내가 잘 챙기잖아. 우리 혜진 씨 금방 에이스 되겠네. 순간 회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지연의 내면은 얼어붙었다. 민호 씨, 우리 집안 얘기할 땐 그렇게 무뚝뚝하더니 도대체 왜 저 여자 앞에서는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지연은 목까지 차오른 말들을 꾹 눌러 삼켰다. 하지만 그 고요한 분노는 오히려 강하게 끌어올랐다. 카페 모임이 끝날 무렵 한 남자 회원이 무심코 던진 말이 불길을 키웠다. 민호 형, 혜진 씨랑 호흡이 참 잘 맞네.
거의 러닝메이트 수준인데 민호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다. 뭐, 앞으로도 계속 같이 뛰면 더 잘 맞겠지.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속으로는 이미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접근, 그리고 남편의 배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다. 민호는 음악을 틀고 흥얼거리며 운전했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 모습조차 낯설고 역겨웠다. 그날 밤 지연은 거울 앞에 섰다.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눈가의 잔주름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한숨이 새어나왔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 언제부터 이 사람의 시선을 잃어버린 걸까? 그러나 눈물을 흘리던 순간 지연의 눈빛 속에 번쩍이는 결심이 자리 잡았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린 건 저 사람이야.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지연의 손끝은 이미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 같은 복수심이 뜨겁게 일어났다. 조깅클럽에서의 수치와 모멸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며칠 뒤 동네 슈퍼 앞에서 들려온 속삭임이 지연의 귀에 꽂혔다. 아줌마들 두세 명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 여자 말이야. 조깅클럽 새로 들어온 혜진 있잖아. 응. 그 여자하고 지연 씨 남편 같이 술자리에서 사라졌다던데. 어머, 진짜야? 이제 겨우 가입했는데 벌써 그런 소문이나. 지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덜컥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다. 이게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구나.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뒷담화가 되어버렸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차가운 바람에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웃으며 지연을 향해 말했다. 오늘 저녁 뭐야? 냄새 좋다. 지연은 밥상을 차리던 손을 멈추고 냉정하게 물었다. 민호 씨, 혜진 씨랑 술자리에서 사라졌다는 얘기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민호는 잠시 굳더니 이내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아, 그거 그냥 사람들이 과장해서 떠드는 거야. 괜히 신경 쓰지 마.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민호 씨, 내가 바보예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민호는 화를 내듯 소리를 높였다. 그래, 뭐 어쩔 건데. 당신은 늘 똑같아. 재미도 없고 매력도 없고 누가 당신이랑 살고 싶겠어. 순간 지연의 귀가 멍해졌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모멸감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다. 민호의 본심이었다. 지연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민호 씨, 나를 그렇게 무시했군요. 민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지연의 가슴을 베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울 시간은 끝났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한 채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내 마음을 짓밟았으니 나도 당신의 자존심을 끝까지 짓밟아주겠어. 조깅클럽에서 시작된 소문은 불씨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불씨는 이제 거대한 복수의 불길로 번져가고 있었다. 지연은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다. 쌓이고 쌓인 모멸과 수치심을 짊어진 채 남편과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날 저녁 거실에는 살벌한 공기가 감돌았다. 민호는 퇴근 후 당당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TV를 켜며 말했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수도 있어. 신경 쓰지 마. 지연은 조용히 리모컨을 빼앗아 전원을 껐다. 정적이 흐르자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민호 씨, 이제 그만하죠. 우리 결혼 여기서 끝내요.
민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되물었다. 끝내자고? 당신이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지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이미 끝냈어요. 내가 모르는 척 눈 감아주길 바랐나요? 하지만 더는 못하겠어요.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좋아. 어차피 나도 당신이 지겹던 참이었어. 하루하루 답답해서 숨이 막혔다고. 그 말은 마지막 칼날처럼 지연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이번엔 울지 않았다. 오히려 피식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래요? 그럼 더 이상 붙잡을 이유도 없겠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연은 서랍에서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던졌다. 여기 도장 찍어요. 깔끔하게 끝냅시다. 민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오만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훑어봤다. 좋아. 당신이 먼저 말했으니 나도 잡을 이유 없지. 탁! 민호의 도장이 서류 위에 찍히는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쳤다. 지연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20해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이 단 한 번의 도장 소리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민우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자유다. 당신도 나도. 근데 하나만 알아둬. 당신은 앞으로 혼자 남아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야. 지연은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우 씨, 착각하지 마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무너지는 꼴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분노와 결심이 한데 얽힌 그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민우는 비웃으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러나 지연은 미소 지었다. 드디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결혼은 종착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지연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이제 그녀의 달리기는 과거를 향한 도피가 아니라 복수를 향한 질주였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며칠 동안 지연은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울지도 않았다. 눈물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대신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자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두운 운동복을 꺼내 입고 운동화를 단단히 묶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다. 주름지고 지쳐 보이던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다. 이제 달리기는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공원 트랙에 들어선 지연은 오랜만에 심호흡을 했다. 찬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다. 달리기 시작한 발걸음은 처음엔 무겁고 둔했지만 곧 리듬을 타며 가벼워졌다. 숨이 차올라도 심장이 터질 듯 뛰어도 멈추지 않았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나는 다시 태어나고 있다. 며칠 후 조깅클럽에 나간 지연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한층 단단해진 표정, 몸매는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다. 민호와 혜진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예전의 지연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회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지연 씨, 요즘 완전 달라졌네. 얼굴빛이 살아났어. 그러게 말이야. 예전엔 그냥 따라뛰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페이스메이커 같아. 그 말들이 지연의 귓가에 닿자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인정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의지가 숨어 있었다. 좋아. 내가 달라진 걸 다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끝에는 민호 씨의 몰락이 기다리고 있어.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운동을 마친 후 거울 앞에 다시 섰다. 늘어진 옷 대신 단정하고 세련된 원피스를 입어보았다. 낯설 정도로 당당한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지금까지 나는 단지 아내였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야. 주변의 시선이 변하자 조깅클럽 내 분위기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혜진에게만 쏠리던 관심이 점차 지연에게 향했다. 그녀의 노력과 변화는 모두가 알아차릴 만큼 선명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혼자 집으로 돌아오며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반짝였다. 마음속에서 웅웅 울리듯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시작이야. 무너질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야. 그녀는 땀으로 젖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이혼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리고 지연은 그 출발선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었다. 지연이 달라져가는 동안 민호와 혜진의 관계는 눈에 띄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불꽃처럼 뜨겁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결점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조깅클럽 회원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쯧쯧, 결국 둘이 붙었네. 근데 요즘 싸움도 잦다던데. 혜진 씨, 벌써 민호 형 돈 다 쓰고 다닌다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다. 예전엔 부러운 시선으로 둘을 바라보던 이들도 이제는 혀를 차며 비웃었다. 어느 날 조깅 후 카페에서 민호와 혜진이 앉아 있었다. 혜진은 투덜대며 말했다. 민호 오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거예요? 이혼까지 했으면 나한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민호는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다. 뭐, 내가 너 때문에 집까지 잃게 생겼는데 그 말이 나와? 회원들이 흘깃흘깃 쳐다보며 웅성거렸다. 결국 둘이 별로였네. 처음엔 불장난 같더니 이제 서로 물어뜯네. 지연은 멀찍이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술 끝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는 꼴 직접 보여주고 있잖아. 며칠 뒤 민호가 직장에서 잘렸다는 소문까지 들려왔다. 이혼 과정에서 집과 재산 일부를 잃은 데다 혜진과의 스캔들이 회사까지 퍼진 것이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까지 등을 돌리자 민호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밤중 술에 잔뜩 취한 민호가 지연의 집 앞에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며 울분을 토했다. 지연아, 나 좀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혜진 그 여자가 날 버렸어. 그러나 지연은 창문 너머로 차갑게 내려다봤다. 민호 씨,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난 이미 당신 없는 삶에 익숙해졌어요. 돌아갈 자리는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고 결국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지연은 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그림이야. 당신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조깅클럽에서도 동네에서도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존경하는 이는 없었다. 민호와 혜진의 몰락은 완벽했고 지연의 복수는 절반 이상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깅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던 날 공원 한복판은 화려한 천막과 음악으로 가득했다. 회원들은 단정한 복장으로 모여들었고 오랜만에 공식 행사라 모두 들뜬 분위기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쪽으로 쏠렸다. 거기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긴 머리를 곧게 묶고 몸에 맞는 원피스를 입은 지연이었다. 날씬하고 세련된 자태에 모든 회원들이 놀라움과 감탄을 터뜨렸다. 와, 지연 씨 맞아? 진짜 몰라보겠다. 정말 동안이 됐네.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달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새로워진 것 같네요. 그 순간 행사장 한쪽의 초라한 모습에 민호와 혜진이 나타났다. 민호는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재킷 차림, 혜진은 짙은 화장으로도 피로를 감출 수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금세 그들을 향했지만 예전의 호기심과 부러움은 사라지고 대신 조롱과 경멸이 번졌다. 저 사람들 아직도 같이 다니네. 근데 꼴이 왜 저래? 민호 씨 회사에서도 잘렸다면서? 완전히 끝났네. 수군거림 속에 민호의 얼굴은 굳어졌다. 혜진은 괜히 짜증을 내며 민호를 밀쳐냈다. 좀 똑바로 하고 다녀. 창피하게 왜 이래? 그 모습을 지켜본 지연은 잔잔히 미소를 지었다. 이 무대의 주인공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이었다.
행사 사회자가 무대로 나와 특별히 한마디 해달라며 지연을 초대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무대 위에 올랐다. 따스한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저는 달리기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제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느낍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쏟아냈다. 그 박수는 지연의 복귀를 환영하는 것이자 민호와 혜진을 향한 무언의 조롱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숨죽였고 혜진은 차갑게 외면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무대는 지연의 것이었고 그녀는 그들의 몰락을 증명하듯 당당히 빛나고 있었다. 무너져 내린 과거를 딛고 선 지연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다. 오늘 이 무대에서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첫 장을 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공원에는 어스름 저녁빛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연의 마음은 고요하고 단단했다. 민호와 혜진은 행사장을 빠져나가며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투고 있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아, 오빠 인생은 원래 별거 없었잖아. 나까지 욕먹게 만들지 마. 그들의 싸움은 더 이상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 한때 주목받던 두 사람은 이제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결말이야. 나를 짓밟으려던 사람들의 진짜 결말.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찬 공기가 폐 속을 파고들었지만 오히려 시원하게 가슴이 트이는 듯했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은 다시 운동화를 꿰어 신고 공원 트랙에 섰다. 어둠 속에 길게 뻗은 트랙은 마치 인생의 새로운 도전처럼 보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로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 달리는 거야.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과거의 눈물, 모멸, 수치가 땀방울처럼 흘러내렸다. 결혼의 굴레, 배신의 그림자는 뒤로 멀리 사라졌다. 몇 바퀴째 돌자 아침 해가 천천히 떠올랐다. 붉은 태양빛이 얼굴을 비추자 지연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억지로 지은 가식이 아니었다. 진짜 자유와 해방의 웃음이었다. 달리기를 마치고 숨을 고른 그녀는 거울처럼 고요한 연못가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예전의 초라하고 지친 모습은 없었다. 대신 자신감과 결단력이 깃든 여인의 얼굴이 서 있었다. 지연은 낮게 속삭였다. 나는 졌던 적이 없어. 나는 이제야 비로소 승리한 거야. 그 순간 지나가던 조깅클럽 회원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지연 씨, 오늘도 열심히네요. 요즘 정말 멋져 보여요. 그 말에 지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이제부터가 제 진짜 시작이니까요. 그녀는 다시 트랙 위로 발걸음을 옮겼다. 결승선은 이미 넘었지만 인생이라는 새로운 레이스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복수는 그녀를 자유롭게 했고 자유는 그녀를 다시 빛나게 만들었다. 배신과 상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조깅클럽에서 시작된 이혼은 지연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처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